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한파 속에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폭설, 그리고 해안가에는 태풍급 강풍까지 더해졌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얼마나 추웠던 겁니까? 네, 일단 전국적으로 기온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아침 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역시 강원도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이 설악산과 향로봉 기온이 영하 25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졌고요. 향로봉의 그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36.8도,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공식 기온이 영하 10.3도,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을 했고 체감 온도는 계속 예고가 됐었지만 영하 18도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중구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저 체감 온도가 영하 22도 이 정도로 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밖에 경기 북부와 강원 등 중부 곳곳에서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 그리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겨울 최강의 냉동고 한파라고 볼 수가 있었죠. 네, 오늘 아침에 정말 추웠습니다. 네. 서울에는 한파주의보가 처음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 발효가 됐습니다. 밤 사이에 가장 강력한 한기가 남하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북쪽 이 상층에서 영하 30도에서 영하 40도 사이에 이 가장 강력한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이틀 이상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파주의보는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 발효가 된 건데요. 그동안 예년보다 이 높은 기온이 좀 유지가 됐잖아요. 이 한파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이 정도의 추위는 이 강추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에서 이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는 추위는 올 겨울, 그러니까 이번 겨울 12월 이후에 처음인 셈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파주의보가 12월 초반 이 한파와 함께 내려진 해가 이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잦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한다면 올해는 한 달 가까이 좀 늦게 한파가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좀 화면을 좀 보시면요, 특보 상황부터 좀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한파특보가 중부지방 그리고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경북지방까지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짙은 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이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인데요. 한파경보 지역은 이틀 이상 영하 15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그 강추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때문에 또 서울시나 지자체에서도 그 동파 사고 대비에 비상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강한 한파가 예상이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이 동파 경계 단계를 현재 발령을 한 상황입니다. 이 동파 경계 단계는 이 4단계 동파 예보제 중에서 3단계에 해당을 하는데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이 됩니다. 이 정도 기온에서는 보통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좀 채워 놓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도 동파가 발생한다라고 예상이 될 때 내려지게 됩니다. 이 한파가 이어지는 동안은 그래서 이 보온재를 채워 놓기보다는 수돗물을 조금씩 틀어주시는 게 더 유용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틀어놔야 하는지 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 이 물을 흘리는 수준이 오늘과 내일 같이 좀 계속 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이 한파에서 33초, 그러니까 33초를 좀 재해 보실 때 예. 그 일회용 종이컵에 그 채워질 정도, 네, 그 정도의 그 물을 조금씩 흘려 놓으시면 예. 이제 동파 사고를 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수돗물이 좀 걱정이 되시잖아요, 요금이. 예. 그런데 이제 10시간을 흘려 보내셔도 가정용 수도 요금 기준으로는 300원 미만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동파가 돼서 그걸 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네, 맞습니다. 낫겠네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좀 따뜻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추워진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이제 어제도 저희 기자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북쪽 상공으로 영하 40도에 달하는 차가운 이 얼음 공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픽에서 좀 보이는데 이 북극 한기가 좀 떨어져 나와서 우리나라 북쪽 이 위쪽으로 이렇게 정체를 하면서 영향을 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 한기의 흐름을 보시면 파란색 공기 덩어리가 지금 우리나라 이 북쪽으로 지금 정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보시면은 이 북쪽 상공으로 영하 4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 보여주셨던 그 네,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저기압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화살표가 돼 있죠. 네, 근데 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계속 회전을 하면서 지금 왼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기가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차가운 공기를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상층으로 영하 40도에 달하는 이 북쪽의 강한 한기가 이 서해안으로 내려오면서 이 충청과 호남 지방에 이 강한 이 눈구름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쪽으로 강한 이 추위가 지속해서 점점점 추워지는 그런 날씨가 이제 형성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예. 자, 지금 추위 속에 폭설도 비상인데 벌써 그 사흘째 이어지는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네. 내린 겁니까? 일단 지금 40cm 가까이 지금 예보가 된 상황인데 지금 오늘 아침 제가 좀 적설량을 좀 살펴봤더니 전북 지역에 가장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 전북 무주 지역 상단 지역을 중심으로는 30cm에 달하는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요. 이 덕유상 설총봉이 29.3cm를 기록을 했습니다. 순창 복흥 지역도 23.1cm의 적설량을 지금 보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충남 지역에서도 이 서천 충장대 부근에서 11.7cm의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지금 대설 경보와 주의보가 계속해서 지금 발효 중인데 눈이 계속 강한 건 아니고 강약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설 경보와 주의보도 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해서 좀 계속 좀 경계를 늦추시면 안 될 상황이죠. 네, 올겨울 초반 생각해 보면 수도권에 그 습설이 많이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네. 충청 지역 그리고 호남 지역에 눈이 집중됐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겨울 시작부터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설이 집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충청과 호남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사실 이 두 차례 모두 북쪽에서 지금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서해상으로 눈구름이 만들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다만 이 지난번 눈은 이 경기만 쪽, 그러니까 수도권 서쪽 해상으로 이 띠 형태의 눈구름이 이 통로를 형성하면서 이례적으로 내륙으로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형적인 겨울 폭설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좀 보셨지만 서해상으로 찬공기가 유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충청과 호남 지역에 지금 찬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유입이 되면 보통 해안 지역으로 부딪히면서 해안 지역에서 먼저 눈구름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바람 방향이 이 서풍으로 좀 바뀌면서 내륙으로 더 유입이 되는데 이때는 충청과 전북 지방의 경우는 이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맥 부근에서 부딪히면서 그 내륙으로 조금 더 많은 눈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럼 눈은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리는 겁니까?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20cm가 넘는 지역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그러니까 내일까지 많은 곳, 그러니까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는 전북 남부 지방에 최고 20cm 정도가 더 예고가 된 상황이고 충남 서해안 쪽으로도 15cm 정도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총 적설량을 살펴보면 많은 곳은 3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많은 곳은 지금 40cm의 눈도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피해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설물 피해에 대한 대비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러면 그런 눈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려면 어떤 부분들 신경 써야 될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눈이 내리기 전에는 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눈도 사실 초반에 내렸던 눈처럼 이 서해상에서 이제 발달해서 들어오는 눈이기 때문에 강하고 많은 눈 그리고 습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닐하우스 붕괴 그리고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많은 눈이 집중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서해안 쪽으로는 눈이 지금 시간당 3cm 이상의 눈이 오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해서 주변으로 이제 나가셔서 시설물 점검을 하신다거나 많은 폭설 지역으로 향하시는 것은 무척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눈이 내린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를 하시는 게 좋고요. 주변 시설물 점검을 하러 밖으로 나가시는 것은 무척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폭설 지역에서는 이 지자체 안내를 통해서 이 사전 조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난해는 유독 그 날씨 변화도 크고 예측하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올해의 그 남은 겨울 날씨는 어떨까요? 네, 우선 이 온난화 경향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그동안 날씨 좀 예상하시겠지만 지난해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런 날씨였습니다. 기온 예. 변동폭도 크고 그리고 이 날씨 왜 이렇지? 막 이런 느낌이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전문가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남은 겨울도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난 12월 기온이 좀 높았고요. 다만 주기적으로 지금처럼 이 강한 한기가 좀 남하를 했기 때문에 기온 변화가 컸던 상황입니다. 이 한기의 정도가 이번이 제일 강했던 거고 또 북극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떨어져 나온 그런 강한 한기 덩어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지난번보다 다소 좀 긴 추위가 또 강하게 또 길게 이어지고 있고 폭설의 영향도 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최근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온이 내려가기만 해도 더 춥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 같은 영하 12도 정도의 한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12월에 좀 여러 차례 좀 나타났던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한파가 좀 이례적인 한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원래 추워야 할 한겨울 시기에 강추위가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시기가 1년 중 가장 춥고 또 눈이 많이 내리는 소한과 대한 사이거든요. 지난 1월 5일이 소한이었고 또 1월 20일이 대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찾아온 추위가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한파가 다소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건 말씀드린 대로 북쪽에 정체됐던 이 한기의 영향 때문인 걸로 좀 보이고 남은 겨울은 기상청에서 지금 1개월 예보를 했는데 1월 20일쯤 이후에 또 한 차례 한기가 남아할 걸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이후에 한 차례 좀 풀리겠지만 하반에 또 한 번 추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기온 변동폭이 다소 큰 겨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추위 한파 얘기했는데 그 동해안 지역 건조특보 내려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춥고 눈 많이 오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동해안 지역은 또 강수예보가 없고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계속해서 좀 산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